계속해서 투데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등단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누구나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문학도가 아니어도 비즈니스 글쓰기 능력이 출중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누구나 글을 쓰고 책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건데요. 오늘은 퇴근 이후의 시간을 쪼개서 작가의 꿈을 이룬 직장인 김훈 작가 자리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년 전에 저의 직장 생활 경험과 거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책으로 출간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작가라는 호칭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빠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김훈 과장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김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작가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작가님의 총 2권의 책 중에 첫 소설인 그늘진 모퉁이에 핀 들꽃 같은 그대에게라는 소설을 내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을까요? 네, 소설 그늘진 모퉁이에 핀 들꽃 같은 그대에게는 1990년대 말 농촌 지역 고등학생의 자취 생활을 바탕으로 소소하지만 독특한 사건들을 사실적이고 재미있게 그려낸 성장 소설입니다. 소설의 주제는 주인공이 느끼는 우정과 사랑, 열등감, 자아 성찰, 그리고 가족애입니다. 주인공은 농촌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인데요. 자신의 형과 같이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됩니다. 자취집은 거미와 진해 그리고 쥐가 나오는 허름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주인공 남학생과 형편이 비슷한 다른 자취생들도 여럿 있습니다. 주인공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주인공의 자취 생활과 학교 생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소설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이 책 소개글을 보니까요. 네. 독학으로 소설 작법을 공부한 지 2년 만에 책을 내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집필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혹시 어떻게 독학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소설을 읽기만 해봤지 소설을 직접 써본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설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소설을 공부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시중에는 글쓰기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유튜브에 글쓰기와 관련된 강연 영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특히 책으로 독학을 했습니다. 네, 책으로 독학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책을 내기까지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책 40대에 기술 배워서 70대까지 은퇴 걱정 없이 살기를 내셨잖아요. 이번에는 소설을 내셨는데 소설을 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어느 날 소설가 박완서님의 자전적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읽게 됐는데요. 네. 읽으면서 상당히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 소설은 박완서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쓴 소설이고 시대적 배경은 1940년대입니다. 근데 왠지 그 소설의 내용이 저의 어린 시절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슴속에 뭔가 이제 울림이 느껴졌는데 네.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이런 형식으로 소설로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1990년대 버전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써보자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이라뇨. 너무 반가운 책인데요. 작가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책을 내시고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또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책을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집필 중에 막혔던 부분이나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좀 있으셨을까요? 이 소설이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자전적 소설이다 보니까 저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이 몇 권 있는데 그 일기장이 저의 과거를 돌아보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내용과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과거의 기사들을 이제 맞춰보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의 지난날 좋았던 즐거웠던 과거뿐만 아니라 좋지 않았던 과거까지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쓴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저의 과거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방금 자료 화면에 나온 책들이 이제 네. 본인이 직접 쓰신 일기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았던 일도 있고 뭐 안 좋았던 네. 과거도 다 정리하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자, 이제 작가님의 본업과 또 작가로서의 삶 둘 다 응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나 책 집필을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넷플릭스 뭐 이런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즐기고 있지만 또 소설도 소설 나름의 또 이렇게 매력이 있거든요.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본다는 그런 또 매력이 있는데 소설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많이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불현듯이 나도 한번 소설을 써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펜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지금 막 집필하고 싶은 꿈이 몽글몽글 샘솟아 나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